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노후엔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이 좋다. 자식 근처에 살아야 안전하다. 큰 집이 여유로운 노후를 만든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남편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정원도 넓었죠. 여기서 편하게 늙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 가려면 차로 30분, 약국도 멀고 장 보러 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서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119를 불렀는데 도착하는데 40분이나 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우리 집이 문제구나. 낭만적인 집이 아니라 위험한 집이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노후에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집이 어떤 집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둘째, 요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사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우리 집 주소만으로 5분 안에 판단하는 체크법을 갖게 됩니다. 30분 후면 여러분은 내 집이 노후에 안전한 집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0% 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독사가 주택, 아파트, 원룸 등 주거지에서 89%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발견자는 가족보다 임대인이나 경비원 같은 분들이 43%로 더 많았습니다. 이 통계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식이 옆에 있느냐보다 내가 사는 집이 고립을 막아주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쓰러졌는데 가족이 아니라 경비원이 먼저 발견한다는 건 그만큼 가족도 매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 옆에 살아야 하나요?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이상하다고 알아챌 구조인가? 입니다. 즉, 노후의 집은 부동산이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저는 전원주택에서 2년을 살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병원도 가깝고 사람들도 자주 마주치는 아파트에 살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노후에 좋은 집은 큰 집이 아니라 고립되지 않는 집이라는 걸요. 이제부터 노후에 절대 피해야 할 집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이 이런 곳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낭만으로 선택한 외딴 전원형 주거입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건 맞습니다. 정원도 넓고 전망도 좋죠. 그런데 노후의 현실은 다릅니다. 병원, 약국, 장보기 교통이 멀어지는 순간부터 급격히 무너집니다. 제가 겪었으니까 압니다. 처음엔 차로 30분이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비 오는 날 밤에 운전하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누군가 다쳤을 때 30분은 생명을 좌우하는 시간입니다.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 중에 건강하실 땐 좋다가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도시로 다시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그게 더 힘듭니다. 둘째, 차 없으면 생활 불가인 교통 빈약 지역입니다. 70대 중반 이후 운전이 줄어들거나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집이 곧 감옥이 됩니다. 저희 친구 한 분이 경험하셨어요. 70대 후반에 운전을 그만두셨는데 그때부터 집에만 계시게 됐대요. 버스는 하루에 4번밖에 안 오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고 결국 자식한테 계속 부탁해야 하는데 그것도 미안하고 내가 왜 이런 곳에 살았을까? 정말 많이 후회하신대요. 지금 자차로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밤 운전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때 가서 집을 바꾸는 건 너무 늦어요. 셋째, 자식 집이랑 10분 거리에 살면 너무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건 의외죠? 가까우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가까우면 의존이 생깁니다. 의존은 결국 서로의 부담이 됩니다. 부모는 부르기 미안해서 참는 삶이 되고 자식은 못 가면 죄책감이 됩니다. 제 친구 한 분은 딸 집 바로 옆 동에 사세요. 처음엔 좋았대요. 손주도 자주 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딸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진대요. 엄마 오늘 못 가요 하는 말에 서운하고, 딸은 딸대로 매번 가야 하나 부담스럽고, 결국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자식과의 거리는 가까움이 아니라 서로 숨 쉴 수 있는 적정 거리가 핵심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딱 좋아요. 급할 땐 바로 올 수 있고 평소엔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거리요. 이 세 가지 혹시 여러분 집과 비슷하신가요? 전혀 아니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건강할 때 옮기는 것과 몸이 불편해져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준비하면 요양원이 종착지가 아니라 옵션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노후의 끝까지 집에서 살 확률을 높이는 집의 조건 5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걸 알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을 체크할 수 있어요. 첫째, 의료 접근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학병원 옆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약국이 생활권에 있고 응급 이동이 쉬운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큰 병보다 작은 병으로 자주 병원 갑니다. 혈압약, 당뇨약 받으러 가고, 무릎 아파서 정형외과 가고, 눈 검사하러 안과 가고, 이런 병원들이 가까이 있어야 해요. 걸어서 10분 아니면 버스 타고 10분 이 정도 거리요. 그리고 응급실은 차로 15분 이내가 좋습니다. 제가 남편 다쳤을 때 119가 집 도착까지 40분 걸렸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15분과 40분은 생명을 좌우해요. 둘째, 계단턱이 없는 동선입니다. 집 밖 엘리베이터만이 아니라 집 안 화장실 턱, 현관턱이 노후엔 낙상 위험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화장실 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그 후로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고 하세요. 턱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집을 보실 때 현관 들어가면서 턱이 있나요? 화장실 문턱이 있나요? 베란다 나가는데 턱이 있나요? 이런 것들 다 체크하세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70대 후반 80대 되면 이 작은 턱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좋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빌라나 다세대는 나중에 정말 힘듭니다. 셋째, 걸어서 20분 생활권입니다. 시장이나 마트, 은행이나 우체국, 공원이나 산책로, 주민센터 같은 생활 인프라가 가까우면 매일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 주변엔 다 있어요. 시장이 걸어서 20분, 은행은 7분, 공원이 25분. 그래서 저는 매일 밖에 나갑니다.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은행 일도 보고. 그게 운동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전원주택에 살 때는 나가려면 차를 타야 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가고 나머지는 집에만 있었어요. 그게 건강에 안 좋았어요. 사람은 매일 걸어야 하고 햇빛도 봐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활력이 생기고 즐거워요. 그게 다 20분 생활권에서 가능합니다. 넷째,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주칠 구조입니다. 경비실이 있고
동네 단골 가게가 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이 있는 동네는 고립을 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 기억하세요? 고독사 발견자가 가족보다 임대인이나 경비원이 더 많았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경비원분들이 매일 주민들 얼굴 확인하시거든요. 오늘 저 집 할머니 안 보이네.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동네 단골 가게도 중요해요. 저는 매일 가는 슈퍼가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랑 인사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눠요. 그분이 어머니 요즘 안 보이시네. 혹시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구조가 있는 동네가 안전한 동네예요. 다섯째, 대중교통의 현실성입니다. 버스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배차 간격이 현실적인지 병원이나 시장으로 바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원주택 살 때 버스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4번밖에 안 왔어요. 이 시간 놓치면 끝이에요. 병원 예약이 10시인데 버스는 7시 아니면 12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는 곳은 버스가 10분마다 와요. 지하철역도 15분 거리고요. 이게 진짜 대중교통이에요. 그리고 버스가 병원 앞으로 가는지 시장 앞으로 가는지도 중요해요. 환승을 여러 번 해야 하면 나이 들어서 정말 힘듭니다. 이 5가지 조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은 얼마나 충족하시나요? 5개 다 되면 정말 좋은 집이에요. 3개 이상이면 괜찮은 편이고요. 2개 이하면 진지하게 이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5분 체크법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켜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 주소를 찍으세요. 그 다음에 검색하세요. 병원,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응급실, 약국, 시장 또는 마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공원이나 산책로. 이렇게 검색해서 도보 시간을 확인하세요. 20분 안에 있나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25분? 괜찮아요. 30분 이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 동선에 계단이나 턱이 많은지 확인하세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현관 턱 있나요? 화장실 턱 있나요? 이것들 다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주일에 3번 이상 혼자 나갈 수 있는 구조인지 생각해 보세요. 차 없이도 나갈 수 있나요? 비 오는 날에도 나갈 수 있나요? 이것만 체크해도 노후 주거의 70%는 결정됩니다. 제가 이 체크를 전원주택 살 때 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병원까지 차로 30분, 약국까지 차로 20분, 시장까지 차로 25분, 버스 하루 4번, 공원은 없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미리 확인했다면 제가 그 시골 집을 절대 안 샀겠죠. 그런데 그땐 몰랐어요. 공기 좋고 조용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지금 5분만 투자해서 체크해 보세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명숙 씨 72세 여성분이세요. 명숙 씨는 10년 전에 강원도 시골 마을로 이사하셨답니다. 노후는 자연 속에서 살아야지 하시면서요. 처음 몇 년은 좋았대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그런데 75세 되던 해에 무릎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하는데 운전하기가 힘들어지셨대요. 결국 아들한테 계속 부탁해야 했는데 아들도 직장 다니니까 매번 도와달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병원을 자주 못 가게 되고 무릎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작년에 다시 서울 근교로 이사 오셨대요. 지금은 병원도 가깝고 시장과 공원도 가깝고 버스도 자주 다니는 곳에 사세요. 1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시골은 안 갔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10년이 아까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 박철수 씨 68세 남성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철수 씨는 5년 전에 아들 집 바로 옆 동으로 이사하셨답니다. 가까이 살면 손주도 자주 보고 좋지 하시면서요.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대요. 매일 손주 보고 아들 며느리랑 자주 밥 먹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대요. 아버지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오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철수 씨는 섭섭하셨대요. 나는 가족인데 왜 약속을 잡아야 하지?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매일 시아버지가 오시니까 부담이었던 거예요. 결국 관계가 불편해져서 지금은 일부러 자주 안 가신대요. 차라리 30분 거리에 살 걸 그랬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오히려 불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낭만이나 감정으로 집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조건은 안 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신 거예요. 집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노후엔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요. 집이 편하면 사람도 편하고 집이 불편하면 사람도 불편하다고요. 노후의 집은 더욱 그렇습니다. 집이 나를 지켜주는 구조인지 고립시키는 구조인지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좋은 집은 비싼 집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집입니다. 크고 멋진 집보다 작아도 안전한 집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옮기는 것과 몸이 불편해져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준비하면 요양원이 종착지가 아니라 옵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고립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주소 검색 한 번만 해보세요. 우리 집이 노후에 안전한 집인지 5분만 체크해 보세요. 병원, 약국, 시장, 버스 정류장, 공원이 걸어서 20분 안에 있나요? 집에 계단이나 턱은 없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혼자 나갈 수 있나요? 이것만 체크해도 됩니다. 그게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지금 작지만 안전한 집에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큰 정원은 없지만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가깝고, 전망은 안 좋지만 병원이 가깝고, 친구는 별로 없지만 동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요. 그게 저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집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5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노후를 바꿀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